산냄새라 하는 게 계절마다 다 틀려. 낙엽들도 나뭇잎들도 떨어질 때 무슨 생각이 있겠지. 하여튼 가을 산 냄새는 특이해.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으로 마침내 숲지기가 됐습니다. 숲에 들어오면 가장 원시적인 상태로 들어가고 마음이 아주 맑은 동심으로 들어간다 할까? 괜한 허세를 부릴 일도 복잡한 셈을 할 일도 없습니다. 나는 이 작은 것들 이렇게 베푸는 것이 없어도 이 숲에는 모든 것들이 내게 영향을 주고 내가 깨치도록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요.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를 이 숲에서 다 얻는다고 볼 수 있죠. 때묻지 않아서 순정한 기운. 그래서 숲은 힘이 넘칩니다. 아이고 그 비좀 왔다고 이렇게 새 잎을 내시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른 둘의 숲지기는 오늘도 그 숲에서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꼼꼼하게 나무들의 겨울 채비를 돕는 이가 있습니다. 이른 둘의 숲지기 배익천 씨입니다. 혼자 힘으로 넓은 숲을 돌보려면 하루 해가 짧습니다. 중장비가 들어올 수 없어 힘을 써야 할 일도 많습니다. 하루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아프지 않은 이상. 젊은 사람 두 몫은 하고도 남는 체력. 대단한 노익장이죠. 이것이 그냥 내 일이에요. 일이자 운동이지. 처음에 이 숲을 사갖고는 주말에만 와서 토요일 와서 일하고 일요일 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래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이게 남은 세월이 얼마 안 된다 싶어서 이게 주말만 다녀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한 3년부터는 아예 숲에 와서 들어서 살아요. 이제는 여기에 집이지. 하늘을 지붕 삼고 숲을 마당 삼아 젊은 시절부터 이런 날을 꿈꿔왔습니다. 이렇게 숲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그 숲에 대해서 더 애착을 가지고 살아있는 한은 숲에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굳어진 거죠. 30년 전부터 주말마다 이 숲에서 쉬곤 했는데요. 직접 가꾸기 시작한 건 10년 남짓입니다. 지금 한 10년 지나고 보니까 이 숲이 처음에 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참 시작을 잘했다. 내하고 딱 맞는 숲이다. 요 예쁘게 지어진 집은 도서관입니다.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와서 이 책을 읽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사실 배익천 씨는 숲을 좋아하는 만큼 책도 좋아합니다. 저는 그 동화를 쓰고 있어요. 한 50년 됐네요. 동화 쓴 지가. 별을 키우는 아이, 꿀벌의 친구 등등 왕성한 지필로 문학상을 섭렵해온
대한민국 아동 문학계를 지탱하는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동화는 모두 자연에서 온 이야기들이죠. 배익천 씨에게 인연이란 살아가는 근본이기도 하지요. 자연이란 사람을 가장 그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것. 자연의 근본을 내가 더 깊이 가까이서 깨닫고 그거를 이제 더 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이 숲이 주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사람다운 걸까요? 계곡 안쪽에는 노 작가의 오랜 스승이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튼실해요. 아이고, 이 가뭄에 잘 견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숲에 선생님들이 많지만 이 촐라는 내인데 특별한 그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30년 동안에 변함없이 이렇게 한 자리에서 이런 악조건을 견뎌내면서도 그렇게 향기로운 꽃을 피우는 말없이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님. 응달진 바위 틈의 현자, 춘난 선생님입니다. 신비롭지. 꽃대를 얼마나 그렇게 피우는지 몰라요. 어느 화분에 담아갖고 이런 모습을 연출할 수 있을까요? 이런 때가 묻어가고 있는 가위 들고 있으면 이래 좀 잘라주고 싶지만도 됐습니다. 자연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나 손도 잘 안 돼요. 그냥 보고 이렇게 보고 가까이서 보고 저 멀리서 보고 그렇게 하지. 아유, 선생님 고맙습니다. 노 작가는 춘난에게서 언제나 한결같은 우직한 이의 얼굴을 봅니다. 그래서 늘 고개가 숙여지죠. 주말이면 찾아오는 또 다른 숲지기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네. 수고합니다. 차 안 밀리대요. 아 이거 뭐 이래 많이 갖고 왔나? 부산에서 온 부부는 배익천 씨의 오랜 벗이자 같이 숲을 갖고 온 이들입니다. 배익천 씨가 숲지기 1호라면 부부는 2호와 3호쯤 되겠네요. 안먹고 들으면 안 많겠나? 선생님 이게 너무 무겁다. 아 괜찮아. 아이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너 허리 괜찮을까? 맨몸으로 끌고 나르고 지난 세월의 수고가 짐작이 갑니다. 10년 동안 주말마다 모여 야산을 개간하고 다듬은 숲지기 3인방. 누구 하나 몸을 사리지 않고 열정을 쏟았습니다. 이거 벤치입니다. 이걸 벤치, 1인용 벤치. 벤치를 하려면 이 뒤를 더 까야 돼. 됐어. 그래라도 하나 놓고 그 다음부터 또 올리고 했어. 이 언덕이 허물어지지 말라고 산난 작업인데 축대를 쌓으면서 또 자연스럽게 이걸 갖고 벤치도 만드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다리가 아프면 여기 앉으라고. 익숙하게 돌을 쌓는데요. 엉성한 듯 보여도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런 물이 흘러내리면은 이 잔도를 넣지 않으면 이게 빠져나와 버려요. 무슨 그
축대를 만들더라도 앞에는 이렇게 예쁜 돌이 좀 그 뒤에는 이런 잡석을 갖고 빼곡하게 넣어줘야 튼튼하게. 나는 처음에 이걸 몰라. 이거 하는데 다 10년 걸렸어. 그 동화 작가가 이제 석수제의가 다 돼. 그게 석공의 노하우입니다. 숲지기로 살다 보니 나무든 돌이든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쪽에 뒤로 넣지. 이 돌기 성격이 희한해. 내가 일이 안 맞는 것 같아도 이래 놓잖아요. 이러면 한 달, 두 달, 한 1년, 2년 지나면 돌기 저끼리 움직여. 저끼리 움직여 이것처럼 딱딱딱 맞게 일을 맞게 않더라고. 그래서 대충 이렇게 방향만 이렇게 해주면 세월이 지나면 다 이렇게 여목이 돼. 그러니까 시골이 옛날에 돌담 같은 것도 다 그렇게 하잖아. 아주 엉성하게 한 것 같아도.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아이고 가만 하지. 영원히 10여 년 전에 이 숲은 사람이 드나들기 힘든 덩굴이 무성한 야산이었답니다. 작아. 예? 작아. 이거 밭이 같은데. 우리 세 사람의 이 손으로, 힘으로, 호미로 가꿨거든요. 그래서 내가 맨날 우공이산이다. 호미로 산을 옮겼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래서 뭐 정말 어디 뭐 구석구석 우리 손길이 안 간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상상을 하면 안 아름다운 곳이 없죠. 다 그래, 아름답죠. 이 숲 자체 하나가 그냥 작품이에요, 작품. 예술 작품처럼 가꿨거든요. 아직까지 미완성이지만. 미완성. 딱 비가 안 오니까 막 겨울이 다 말랐습니다. 그 물이 이때만 그 며칠 보세요만 없었죠. 지금은 그래도 많이 정비를 했다고 그러나 근데 옛날에는 얼음이 나고 완전 원시림이었죠. 원시름. 그렇지, 원시름이란 말이 맞겠네. 저 사람 발길이 없는 짐승 발자국만 다 있었지. 배익천 씨의 작은 글방역, 이 은둔의 계곡에 홍정만 씨 내외도 발을 들였고 그러다 보니 추억이 가득한 그들의 숲이 되었지요. 그때는 어떤 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능선을 따라서 우리가 확인 차 다녔죠. 단단 나중에 배고파서 이 개울물 갖고 라면도 끓여 먹고 그랬죠. 숲이 주는 뭔지 모를 위로. 세 사람에게 숲이란 놓치고 싶지 않은 순정이었습니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래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그래 이 그러면 우리가 이 산을 어떻게 할까? 제가 동화를 쓰는 사람이니까 이 산 전체를 동화나무의 숲이라고 하자. 동심 가득한 숲으로 갖고 나가자. 서로의 마음이 맞았습니다. 배샘의 빛이 쌓이는 마을. 가끔 벗의 오래된 동화를 읽어봅니다. 살아있다고 해서 생명을 가지는 것은 아니야. 이 세상에는 살아있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흙도 나무도 하늘도 다 살아있는 거야.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마음이야. 대장개미가 창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분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저씨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강아지만큼 작아졌습니다. 오이만큼 작아졌습니다. 고추만큼 작아졌습니다. 동화라는 자체가 잊어버렸던 동심도 찾게 되고 마음이 순수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나를 위해 마음의 씨앗 하나 심습니다. 숲의 일이란 끝이 없지요. 돌아서면 늘 새로운 일이 생깁니다. 받는 거죠. 여기에서 샘물이 나는 걸 먹었다 하는 얘기가 있어갖고
그거를 우리 배수님이 다 찾았거든요. 이때까지 십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말랐는데 작년하고 올해 말랐어. 여기 항상 물이 이래 숲길 다니다가 물이 나오면은 뭔가 위안을 받는데 바짝 말라 있으니까 내 마음이 타는 것 같아. 잘 나오던 샘물이 몇 주째 나오질 않습니다. 감으로서 샘이 말랐는지 어디가 막혔는지 파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저쪽에 물 갖고는 안 나오잖아요. 안 넘치잖아. 이어 나오는 물은 맨 이 물이에요. 요물에 요물. 그래. 저 안에 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기 있을 때는 물이 안 끊어졌잖아요. 그 항아리 때문에 끊어진 거지. 그러니까 저희가 원줄기가 막혔다고 봐야죠. 그럼 해보이소 그럼. 해갖고 뭐 또 실패하면 나 이제 그때 내가 책임을 못 지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때는 난 공사도 안 한다. 들어간 건 아닐까요? 이건 쓰면 애초에 알고 시작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선 부딪히다 보면 답이 나오겠지요. 아, 물 나온다 봐라. 아. 이래갖고 물 때문에 이래서 우리 싸우거든요. 싸우는 것도 내 보냈어. 우리 잘 싸워. 이래갖고 막 공론이 벌어져요. 누가 이겼든 물줄기는 찾은 모양입니다. 요거만 이래가지고 반만 세워보면 이제 되겠다 안 되겠다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샘터에 손님이 많네요. 어제 수고한 보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의 정성만큼 숲 향기가 그윽해집니다. 그래. 시작은 세 사람이었지만 어느새 모두의 숲이 되어갑니다. 뜸 들일 때 어머머머 좋다. 한 번 더 흔들고 가. 그래. 아이고 좋다. 뭐 흔들어줘. 동화와 동시를 쓰는 작가님들에게는 재미난 놀이터지요. 왼손으로 왼손으로 물을 떠 마시고 치면 아쭈그리. 그리고 5년 죽어라 노력하면 세계적인 작가가 될 것이다. 화이팅! 아 참나 인쇄 팍팍 들어오면 술 사줄게. 기분 좋은 전설도 뚝딱. 동화 작가님의 재치가 넘치죠. 왼손으로 물을 떠 마시고 오른손으로 딱 하는 걸 더 어렵게 할 걸. 어떻게? 다리 사이에다가 뭔가 더 어렵게 해야 성취감도 높아지는 거 아니야? 됐습니다. 여기에 작가들이 220명의 나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표석을 다 이렇게 세워주시고 저렇게 하고 걸어가다 보면 작가들이 속삭임이 다 들리는 것 같아요. 그냥 숲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숲이죠. 이 숲이 바로 백천 선생님이고 큰 산이고 그래요. 예. 물론 백천 선생님 옆에는 감루 선생님하고 예원 선생님이 항상 같이 하고 그랬죠. 아주 일하는 거 보면 무서워요. 예. 저는 그 일할 때 보면 그 옆에 가기도 두려울 정도로 참 일들 엄청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 숲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뼈리 뭘 그걸 계획을 갖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숲이 있으니까 나무를 들이고 나무가 있으니까 그 옆에 뭐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팻말을 갖다 세우는 것도 그렇고 해갖고 이제 이름도를 만들게 된 거죠. 잘 지냈지? 나도 잘 지냈어. 내가 죽어 없어진다 그래도 이 땅에 내 나무가 있다는 게 너무 좋고 또 다른 내가 어딘가에 있어서 나를 응원해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나무만이 아니라 여기에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 나무들이 연합해서 나에게 응원을 보내는 것 같다는 느낌을 참 제가 많이 받습니다.
볼 때마다 나무가 자라는 걸 느끼겠는 거 있죠. 그러면서 어머 나무야 너가 자라듯이 나도 작가로서 성장할게. 내 자신에게도 다짐을 하는 거죠. 아 작가로서 내가 더욱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글을 써야겠구나. 누군가의 동화가 자라고 누군가의 꿈이 싹트는 숲.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어줄 씨앗으로 가득합니다. 혼자 남겨진 숲지기 배익천 씨가 막바지 겨울 채비를 서두릅니다. 이 녀석 좀 따르면 되겠네. 요게 떼죽나무라 하는 나무인데 보기에는 이래도 참 우리 숲이 보배예요. 왜 떼죽나무냐 하면은 나무가 보면 때가 묻은 것 같죠. 그래가 떼죽나무라 하기도 하고 5월달에 꽃이 필 때쯤 되면은 너무너무 이뻐요. 꽃이 종처럼 이렇게 별처럼 이렇게 펴가 다 땅을 보고 이렇게 펴가 있는데 그 향기가 또 너무 좋아요. 그래가고 내가 이 길 옆에 이렇게 떼죽나무를 키우는 거는 나중에 꽃이 피면은 이 꽃잎이 이 길가에 다 이렇게 떨어져 가고 하얀 꽃길이 되게. 작가의 눈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꽃비가 되지요. 5월달에는 떼죽나무, 3월달에 2, 3월에는 동백, 그다음 4월에는 진달래. 계절마다 꽃이 필 거예요. 뭐든지 가능한 동화처럼 꿈꾸던 빛깔, 꿈꾸던 향기를 마음껏 그려봅니다. 대한테 열어놓고 내려놓는 것부터 먼저 할까? 예. 감사합니다. 조금 굽네. 이보다 반가운 손님이 있을까 기다리던 거름이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고맙죠. 이거 뭐 저 동백 저 전부 다 이 집 소똥 먹고 큰 거라. 이쪽 옆에도 마찬가지고. 인근에 사는 농부가 몇 년째 소똥을 챙겨줍니다. 아이고 여기. 기다리는 친구가 한둘이 아닐 테지요. 밥 주지. 맛있는 밥 주지. 냄새나. 농백은 지금 정신이 혼미해 있을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싶어하고 일어나는데 이제 비만 먹으면은 뭐 엄청 좋아하겠지. 어린 동백이 꽃을 피우려면 앞으로 5, 6년은 걸립니다. 아이를 기르는 것처럼 오랜 인내가 필요하지요. 풀베다가 혹시 요거 자를까 싶어서 펴놔라고 이렇게 꽂은. 지금 이렇게 어린 동백인데 언제 꽃필까 이런 생각하다가 만약에 지금 저승사자가 와고 위에서 할 일이 있으니까 빨리 가자 이렇게 하면 나도 바쁘다. 나도 바쁘니까 만약에 내가 필요해서 꼭 데려가려면은 야를 빨리 꽃 피워라. 지금이라도 꽃만 피게 해주면 지금이라도 따라갔구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재밌다 그러지. 그냥 동백을 심는 것이 아니고 이 동백이 3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 5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 그걸 상상하는 거죠. 그때는 내가 완전히 붕 떠갖고 있어요. 이런 어린 묘목이 동백이지만 저 동백이 컸을 때를 생각하면 진짜로 무한한 어떤 뭐 행복이라고 할까,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만족감이 있어요. 30년 후에 꽃을 보고 좋아할 누군가를 위해 노 작가는 숙명처럼 나무를 심습니다.
여기 저 아, 여기 이런데 풀. 위에 흙은 할아버지 팔 테니까. 그동안 꼬마 숲지기도 여러 생겼는데요. 배익천 씨의 맞손자 유하랍니다. 아이고 이럴 때 이때도 조심히 요 보드라운 거 있지? 요런 거를 살살 이렇게 묻어주는 거죠. 이렇게 보드라운 흙을 보드랍고 좋은 흙만 더 밟아줘. 꼭 밟아줘. 할아버지의 풍경 안으로 어린 손자가 잘 들어왔습니다. 팡팡 눌렀어. 나무야 잘 살아라 해줘야지. 나무야, 잘 살아라. 꽃 많이 펴서 내년에도 예쁜 수국 돼. 유압 안 할 때였었다. 예. 그때부터 와서 이 숲이 그때는 진짜 말 그대로 숲이었어요. 이렇게 길도 나 있지 않고 자연 그대로 있는 숲이었었고, 그때는 뭐 저는 벌레 잡고 곤충 잡고 이런 걸 좋아했으니까 제 놀이터였죠. 어렸을 때는. 할아버지가 있고 아빠가 있고 유아가 있잖아. 이게 할아버지 같으면은 네. 요거는 아빠야. 네, 요거는 유아야. 네. 그래 이 가지가 더 커갖고 더 못 살면은 또 이 가지가 커갖고 이렇게 크고 또 요렇게 나중에 유아가 장가가면 아이가 요 밑에 들어있던 싹이 또 요렇게 올라오네. 그래서 100년, 200년 지나도 요 자리는 수국이 그대로 잘 자라는 거야. 그래서 가족이 중요한 거야. 할아버지, 아빠, 유아, 시야, 도하 다 이래서 하는 거야. 엄마. 좋은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으면은 10년도 갈 수 있고 100년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생각을 바뀌었어요. 좋은 동화 한 표 쓰기보다는 좋든 나쁘든 나무 한 그루를 잘 심는 게 더 좋은 일이 아닐까. 덩굴 가득하던 야산이 어느새 아이들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자, 한 번 더 도토리. 도토리, 예. 아, 여기 있어. 가연아. 도토리. 아, 저기 노린재 있어. 아, 제발. 근데 노린재에 독 있어요? 그런데 요 나무 끝에 잎 끝에 요 뭐가 있는지 한번 봐. 나무? 요거 봐. 요건 뭐 있나 없나? 가시? 내내 잎이 될 요 잎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작가의 어린 시절엔 자연스레 알던 것들이 요즘 아이들에겐 낯설기도 합니다. 나무가 여러분이 되어가지고 나무와 친구가 되는 그런 놀이를 할 거예요. 나무에 다가가서 안아주면서 나무에 안녕합니다. 그러면은 나무가 여러분들에게 친구 되어줘야 감속 속일 거예요. 자연에게 말을 거는 마음, 그게 바로 동심일 겁니다. 그럼 우리의 동심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흔히들 동심을 어린이 마음을 동심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동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는 내릴 수 없는데 인간으로서 태어나고 가질 수 있는 가장 순수한 마음, 때묻지 않는 마음, 그게 동심이 아닐까. 아, 시원하다. 바바닥이 깜깜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지간한 뾰족한 거 아니면은 그래서 석 달만 걸으면은요, 이게 이제 발바닥이 안 아프대요. 마음속에 동심의 숲을 가꾼 이들. 세 사람의 진심은 자연을 닮아 있습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이런 거를 바라보면은 그 나무의 일생이 있듯이 우리 일생이나 그 똑같거든요. 자연을 배운 거지. 우리 몸 하나의 자체가 소주인 것처럼
자연은 우리가 늘 저버릴 수 없는 우리의 친근한 내면체다. 다 이게 살아 있잖아요. 이 많은 몸들이 마음들이 내인데 말을 걸어오고 있는 거죠. 이보다 더 큰 교과서가 없고 이보다 큰 선생님이 없지. 살면서 가끔씩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지요. 그럼 숲으로 가보세요. 어질고 지혜로운 현자들이 그 숲에 삽니다.